저희는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SNS에서 폭풍처럼 많은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심을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주변에서는 어디 투자를 해라,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자신의 중심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 있어. 그래서 자기가 어시장에 갈 때 오징어를 사러 갔어. 어시장에 가보니까 오징어도 있고 갈치도 있고 조기도 있고 뭐 전복도 있고 막 수가 수십 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 살라니 저거도 눈에 걸리고 저거 살라니 이게 눈에 걸리고 다 살려니까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아니 오징어만 나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눴나 남 헷갈리게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 이거야. 거기 가게에 물건이 100가지가 있든 1000가지가 있든 10,000가지가 있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많은 가지 가서 오징어 사고 싶으면 오징어만 사오면 되지. 근데 오징어 사러 갔는데 오징어보다는 조기가 더 좋아 보인다. 많은 거 갖고 살 수 있으면 사오면 되지. 근데 물건이 많은 거는 선택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많은 걸 탓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정보가 아무리 많으면 어때 그게? 그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면 되지. 많은 걸 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많으면 내가 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지지. 자기가 욕심을 내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래서 자기가 헷갈리는 거를 가지고 물건이 많아서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관점이 잘못 잡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정보는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공공 언론이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 해가 언론이 뭐 3부가 아니라 뭐다. 4부다 할 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언론이 권력에 의해서 자꾸 왜곡 보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공정성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투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감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면 공공언론은 아직도 오보를 내고 왜곡을 하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됐어. 즉 감독을 받고 있다. 감독을. 정부의 감독을 받든 시민의 감독을 받든 감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내거나 어떤 걸 낼 때는 잘못 내면 비판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벌점을 물어야 돼. 그리고 오버에 대해서 뭐 한다? 시정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내고 싶은 사람은 혐의가 있다고. 제가 뭐 저 유명한 연예인이 뭐 누구하고 연애했다, 뭐 성추행했다고 소문이 들린다고 그걸 기사를 못 쓰는 거예요.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된다? 고발을 당하면 확증이 없으면 어때요?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언론은 비교적 거기도 물론 오류가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신중해서 낸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튜브는 어떠냐?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어요. 지 맘대로 그냥 짓거려버려요.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나 어떤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이든 민주당 쪽의 유튜브를 듣는 사람은 그들의 선동에 이게 머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보수 쪽에 있는 유튜버나 이런 걸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자꾸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법륜 스님 딱 쳐가 2개만 보면 법륜 스님이 쫙 나오잖아. 법륜 스님 조화가 몇 번 보면 대한민국에는 법륜 스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브를 몇 개를 보면 비판만 계속 나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비판만 해. 반대로 또 야당을 비판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은 다 또 야당 대표만 비판을 해.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 소위 유튜브에 실린 인공지능, 이 유사한 것을 추천하는 이 기능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아니라 이념적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대 간의 양극화도 마찬가지. 노인들이 보는 거하고 젊은이들이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헷갈릴 수 있다.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이런 뉴스가 홍수같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먼저 항상 뉴스는 뭘 봐야 된다? 공공언론을 먼저 봐야 돼. 공공언론도 또 진보적인 것과 뭐다? 보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겨레를 한 사건을 보고 약간 이상하면 동일 기사를 뭐에서 봐야 된다? 조선일보에서 본다. 2개 다 볼 시간이 없으면 뭐만 본다? YTN을 보거나 뭐 연합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보고 약간 이상하면 진보적인 거 하나 보고 약간 이상하면 이제 양극단이 뭐예요? 이쪽은 조선일보, 이쪽은 뭐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그래도 비교적 중간에 있는 게 YTN이나 연합뉴스나 뭐 보수지만은 중앙일보가 조금 덜 하다.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해서 기본을 잡고, 그런데 이제 공공언론은 증거가 없으면 기사를 못 써요. 근데 우리가 증거는 없어도 심증이 가는 거는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지? 안 그래요? 그런 거는 그때 이제 유튜브를 봐야 돼요. 유튜브로 보면 그런 심증이 가는 걸 막 써놨잖아. 그지? 그러면 유튜브를 대강 보면 이런,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루머가 있구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공공언론만 보면 몰라. 근데 유튜브를 보면 그게 맞다가 아니라 이런 소리들이 돌고 있구나 정도를 참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 중심을 잡아야지. 뭐 세계 뉴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것도 뭐 뉴욕 타임즈를 보거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거나 이런 것만 보면 어때요?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 세계의 시각, 미국의 시각만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그래도 거기 뭐 영어를 나는 모르니까 영어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의 뉴스라든지 또는 또 그쪽의 학자들의 약간 견해라든지 이런 걸 곁들여서 봐야 전황을 안다. 만약에 이 미국의 뉴스만 봤으면 우크라이나가 벌써 전쟁에서 이겼지. 그런데 전황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된 것을 이렇게 약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관점을 잡으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우리 남한에 사니까 우린 북한에 대해서 전부 남한 정보밖에 몰라요. 그럴 때는 항상 이게 내가 사는 쪽에 편중돼 있다. 이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 그래서 반대편에서 내는 그런 얘기들이 또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가. 그럼 북한에서 나온 얘기는 그대로 맞느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왜곡되게 얘기해요. 그러나 양쪽을 보면 대충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북한 정부를 비난하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삐라를 북한에 보낸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뭐냐? 정보의 자유.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어떤 정보든 접근할 권리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거는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에 있어서의 공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국에 시진핑이 뭐 독재를 한다 또는 뭐 이래도 우리가 중국에다가 뭐 그런 중국을 비난하는 삐라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오물풍선이 이제 날아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살기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불교인이지만 기독교 입장도 고려하고 무슬림 입장도 고려하고 내가 한국에 살지만은 북한 입장도 고려하고 내가 한국에 있지만은 일본의 관점도 약간 고려하고 이렇게 균형을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중심을 잡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